자, 많이 어렵어요? 시험이 어렵진 않았죠? 왜 이것도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일단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기로 돼 있고, 자, 쌤, 서론은 잘 썼어요? 서론을 쓰려면 뭘 알아야 돼, 실제로? 본론을 알아야 되겠죠, 본론. 그래서, 쌤, 본론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보면, 배교사는 어떤 문제였어요? 배교사는 구성주의니까 교육 방법 및 공학. 교육 방법 및 공학 문제죠. 자, 두 번째는 전교사는 교육 심리학 문제고. 세 번째, 김교사는 교육 사회학 문제고. 그쵸? 쌤 1페이지 펴시면 돼, 1페이지. 아니, 처음이라고 돼 있는 거. 콜라보 페이지 처음. 콜라보 페이지 처음. 항상 콜라보만은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그래서 교육 방법 및 공학, 교육 심리학, 교육 사회학,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교육 행정. 여기서 봅시다. 이 두 가지는 기초이론이라고 그랬죠? 기초이론. 그쵸? 이 두 가지는 처방적인 거. 그런데 이제 교육행정은 교부니까 조금 띄어서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봐. 주제를 넣었어요. 주제를 넣고, 이를테면 미래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교육의 방향을 위해서 교사는 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임용이니까. 교육 심리학 나왔으니까 무엇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학생에 대한 심리적인 전반적인 이해와 사회학이 나왔으니까 학생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뭘로 해서?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자, 뭐 한다고 하면 되겠어? 효율적인 교수 설계하고, 그렇죠, 매력적인 교수 매체 활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죠? 특히 미래 사회에서는 학교나 학급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급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또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 일단 이거 3분 안에 써야 돼. 3분. 만약에 3분이 넘어간 사람들은 마이너스 1점을 하셔야 돼. 3분이 넘어간 사람은 마이너스 1점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 그렇죠. 정확히, 자,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이거 뭐, 적당히 쓰면 맞는 걸로 하죠. 네, 이렇게 쓰면, 그 다음 주제가 안 들어가 있으면, 마이너스 0.5, 그 정도만 해 주시기 바래. 아마 잘 썼을 거라고 본단 말이야. 다 잘 썼죠? 그래서 3분 안에 빨리 써야 뭐 할 수 있어? 본론에 충실할 수 있고 시간 안에 쓸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걸 10분 쓴다 그러면 결론 10분. 40분에 본론 쓴다는 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야. 3분, 2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본론을 써야 되는데 본론은 먼저 봐. 본론 어떤 선생님들은 많이 쓰라 그래. 많이 쓰면 좋다고. 그쵸? 거기에 뭐라도 있으니까 혹시 키워드가 있어서 잡힐지 모르니까. 근데 선생님 많이 이거 완전히 앞뒤로 한 장 쓴 사람들도 10점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건 쓰지 마시기 바래요. 쓸데없는 거. 비싸게 관계된 걸 쓰더라도 쓸데없는 거. 그래서 거기 내용에서는 먼저 구성주의 교수 원리, 지금 구성주의 교수 원리가 쭉 나왔는데 교수 원리니까 교육 방법 및 공학이지만 우리 콜라보에는 어디가 나와 있어? 14페이지에 나와 있죠. 구성주의 안 나와 있어? 15페이지? 네. 12. 뭐 거의 맞춘 거라고 봐야죠. 그 정도면. 콜라보의 12페이지. 그쵸? 자, 12페이지에 나와 있다. 구성주의 교수 원리가 12페이지에 나와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 구성주의 교수 원리에 대해서 12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근데 구성주의 교수 원리를 우리는 배운 적이 배우긴 했지만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구성주의 학습 원리도 있는데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구성주의 뭐는 생각나? 기본 조건. 그쵸? 그래서 기본 조건에서는 주인의식. 그치? 봐. 주인의식. 자, 성찰. 그치? 그 다음, 실제적 과제. 또는 참과제라고 그랬죠? 실제적 과제. 그 다음, 다양한 관점. 또는 중다 관점 이렇게 이야기했어. 다양한 관점. 그 다음, 협동학습을 통한 뭐라고 그랬어?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 다음, 그래서 주자, 실다, 협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지. 자, 우리 선생님 알다시피 주자는 학자니까 어떤 종목을 되게 싫어하겠어, 체육에서. 구기 종목을 싫어하겠죠. 생각해보면 선비들이 공을 찬다. 좀 그러잖아. 그래서, 자, 봐. 구성주의 기본 조건이니까 구기 종목을 주자는 싫다고 그랬고, 그렇지, 협상하자고 그러겠죠. 그냥, 자, 그렇게 애워주시기 바래.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 이 기본 조건을 알면 교수 원리, 학습 원리를 안단 말이야. 교수 원리는 처방적으로 기술돼야 돼? 아니면, 처방적이어야 돼? 아니면 기술적이어야 돼? 뭐뭐 해야 한다로 돼야 돼? 뭐뭐 니다로 돼야 돼?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분명히 이게 있는지 봐봐. 학생들은 주인의식 또는 책무성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있어 없어? 있잖아.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있어 없어? 또는 자아 성찰의 기회를 줘야 된다. 있겠죠? 그 다음, 자, 실제적 과제를 제시해주고 유의미한 학습이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있어 없어? 그래, 있어. 다음, 자,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해 줘야 된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 협동학습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있어, 없어? 그러면, 그거 말고도 이제 비위협적인 환경에서 수업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 이걸 교수 원리나 학습 원리를 거의 못 외운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서. 그럴 때는 이걸 활용하면 100% 맞는다. 그 다음, 쌤 이제 구성주의 정의 할 때 구성주의 정의는 어떻게 했어? 학자 이방지. 학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뭐 한다 그랬어? 지식을 구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지식을 구성한다 그랬어? 애들은 자, 고양이를 개라고 한단 말이야.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청설모를 다람쥐라고 하고, 그쵸? 1 플러스 1을 1이라고 그러고, 그쵸? 알았어.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 새로운 학습은 현재 이해에 의존한다. 그쵸? 현재 이해. 현재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학습을 촉진하고 실제적 과제 속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난다. 사촉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쌤들이 이 정도는 아마 금방 뭐 했을 것이다. 알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쌤 지금 구성주의 정의, 교수 원리, 학습 원리, 기본 조건 이것까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아마 우리 쌤들이 다 이 부분을 했을 거라고 봐요.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배탈 나서 지금 그러는데 이거 먹어도 되겠지. 뭐, 그치, 또 나면 되지, 뭐. 자, 뭐 어렵습니까? 한 번씩 나면 되니까. 그래서, 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수 원리 4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정교사가 제시한 자기조절 개념의 요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많이 썼어요. 이거 말고도 교수 원리에 거기 들어있는 거 쓰면 맞겠죠? 어떤 것이 교수 원리에 있었어? 12페이지에 있는 것들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래. 협동학습을 통해 세대적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고등수준의 지식구조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비위협적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학습에 대한 자율성, 주인의식, 책무성을 강화한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근데 대부분 뒤에 뭐뭐 한다로 되어 있고, 학습을 보면 이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주자, 칠다엽.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다. 자, 이게 지금보다 본론의 기본 조건이고, 그 다음, 교수 원리 받고, 그 다음 자기조절. 선생님, 자기조절하고 자기주도하고 일단 차이가 뭐야? 우리 학교에서는 자기조절을 강조해? 아니면 자기주도를 강조해? 자기조절은 누가 주장했어? 밥만 주라는 반두라. 응? 자, 자기주도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 노을즈. 그쵸? 근데 선생님 어떤 것을 하고 있을 것 같아, 학교에서는? 자기 주도는 사실은 현행 학교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야. 선생님 자기가
오늘 수학을 주로 해야지 하고 수학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수학이 선택되어 있고 이미 거기에 뭐 한단 말이야?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다시 자기 주도라는 건 과목이나 공부할 내용이나 시간이나 이걸 다 선택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근데 사실 학교에서 자기 주도 학습하기 쉬워 어려워? 상당히 어렵지. 자, 우리 스미스생 같은 경우는 1교시부터 수학을 하려고 하겠죠. 2교시도 수학, 3교시도 수학.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겠죠. 자, 우리 음악시험 어때? 1교시부터 쭉 음악? 지겨워.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거거든. 그래서 자기 조절은 자기 봐 누구랑 비교된다 그랬어? 스키너의 무슨 조절? 타인 조절. 스키너를 보면 선생님이 여기 숙제해 오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숙제해 오는 것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먼저 선생님이 계획을 하죠. 자, 애들을 숙제해 오는 것을 높여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 선생님이 관찰하죠. 숙제를 해왔네. 그렇죠? 그 다음 잘했다고 하거나 숙제를 자주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평가를 한 뒤에 타임 평가, 타임 반응. 그런데 자기 조절은 그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은 자기 주도에 가까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 조절로 표현한다면 자, 우리 선생님 어제 책수님 얼마 하기로 했어? 몇 페이지? 전공. 그렇죠. 몇 페이지가 아니라 스포츠 사회 끝내기로 했죠. 스사. 또 여러분들 예식 먹고 싶겠네. 스사를 하기로 했는데 스사를 어떻게 했어? 이런 자기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관찰했어. 스사를 얼마나 했는지. 그치?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그렇지. 자기 평가하니까 이 정도는 만족하네? 그래서 자기 반응. 그래서 어땠어, 쌤? 어제 10시간 잤죠? 이렇게 자기 강화를 줬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보다 자기 조절이다. 그래서, 쌤,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두라 하면 이렇게 그래서 반두라는 이야기 한단 말이야. 스키너에 대입되는 거니까. 초기에는 아주 어릴 때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성장하면서 스스로 뭐 한다? 스스로 통제한다. 스스로 통제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자기 조절이라 하고 그 요소는 통제할 때 어떤 걸 통제하느냐? 이게 요소죠. 그랬을 때 자기 계획, 자기 관찰, 자기 평가, 자기 피부, 미안해, 반응, 도자기 피부. 뭐 우리 수미쌤 정도 돼야 도자기 피부라고 이야기하죠. 도자기 피부. 자, 정말 도자기 피부. 반 도자기 피부들. 좋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박피 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자기 피부가 되기 위해서. 됐습니다. 자기 계획 이걸 쓰는 건데 2가지만 쓰면 되는데 다 쓰면 4가지 다 쓰면 되죠. 좋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가 있으면 점수 주고 아니면 0점을 하시기 바람. 혹시 다른 거 쓴 사람 있어? 자기 계획, 자기 평가 이렇게 하다가 진짜 자기 피부 쓴 사람 있어? 마이너스 10점. 자기 피부 쓰면. 그 다음 선생님 뭐가 있었어? 초인지. 자, 선생님
미래에서 가장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조절이겠죠.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또 하나 필요한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해? 초인지 능력이 필요하고, 초인지 능력은 쌤 어떤 거라 그랬어? 그래서 기능이라고 물어보는 건 다 똑같은 이야기들인데, 자, 쌤 먼저 우리가 감각 등록기가 있고 여기에 주의 집중하고 지각하면 어디로 가요? 작동 기억으로. 그럴 때 이게 인지니까 초인지니까 이들에 대한 뭐라 그랬어? 지식과 조절, 그쵸? 자사, 지조 이렇게 있죠.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해서 갖는 지식과 조절. 자, 작동 기억에서 무슨 기억으로? 장기 기억으로. 그럴 때 시연과 약호와.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뭐라 그래? 인축.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는 됐죠? 주의, 지각, 시연, 약호와 인축. 자, 특히 약호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 정교화하고 조직화.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면 초인지는 뭐냐? 자, 봐. 이것에 대한 지식이니까, 자, 봐. 내가 주의를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또는 내가 평소에 주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죠. 자, 봐. 저기 제일 뒤에 윤 선생님, 원래 뒤에 있으면 공부가 잘 돼? 안 되지. 그럼 자기가 내가 주의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초인지가 발달했다면 이쪽에 앉겠지. 초인지를 발달시키기 바래. 피오 쌤 오랜만에 오셨는데, 쌤 거기서 괜찮아? 뻥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올바른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자, 환경을 잘 만들어 나갈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 지각은 무슨 지각을 하겠어? 정확한 지각을 한다. 그 다음 시연 반복해서 하는 거고, 약화는 뭐 한다 그랬어? 정교화하고 조직화. 그러니까 약화도 또는 부호도 유의미하게 할 수 있겠죠. 유의미한 부호와 정교화.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가 뭘 통제할 수 있다 그랬어?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먼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렇지. 어떤 것에 주의해야 될지를 잘 파악할 수 있겠고, 어떤 환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주의에 대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각. 지각은 어떤 틀리지 않았는지 정확한 지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렇죠? 이거 뭐 선택적 주의를 하는데, 선택적 주의도 올바른 선택적 주의. 그 다음 세 번째, 정보를 뭐 한다? 정보를 통제, 정보 흐름을 통제한다 그랬죠? 과부하가 안 걸리기. 자, 세 번째. 자, 그렇지. 유의미하게, 유의미한 부호화. 이 기능하는 거죠. 그래서, 초인지에서 이거 지금 네 가지 이외에 다른 거 쓴 사람들은 그냥 틀렸다고 해. 다른 거 쓰면 안 됩니다. 네 가지만 써야 됩니다. 네 가지만. 다른 거 쓴 사람 있어? 없는 걸로. 대답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 자, 참. 본론 쓸 때 어땠어, 참? 본론 쓸 때 제일 앞에다 주제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
단원을 몇 단원으로 써? 보통 여기같이 나누면 4단원으로 쓰되 4단원에다가 앞에다가 접속사 넣는 거 뭐 애우나 그냥 제일 앞에다가 그냥 우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써. 이걸 채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접속사를 뭐 쓴다 그래서 감점은 안 당하니까. 자, 세 번째 논점이 어떤 거였어요, 쌤? 세 번째 논점이 발전교육론. 우리 쌤 발전교육론 발전교육론 하면 몇 페이지가 생각나? 그렇죠. 56페이지 인간 자본론이 생각나죠? 무조건 페이지를 이야기한 게 맞았어. 56페이지. 놀라워. 얘는 독수리가 지나가다가 벼락 맞는 그런 확률이야. 56페이지. 자, 우리가 발전교육론은 슐츠라는 사람이 주장했고, 그쵸? 그래서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사실은. 인간 자본론을 조금 확대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 거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인간 자본론과 똑같은데 교육을 뭘로 본다? 교육을 투자로 보고, 어떤 것의 증대, 생산성의 증대로 본다. 교육을 통해서, 미안. 투자로 보고, 미래를 위한 뭘로? 미래를 위한 배당금. 또한 교육은 무엇의 지표야? 생산성의 지표다. 이 말을 잘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 쌤? 자, 봐. 우리가 맨날 복사기만 가져가니까 지겹죠? 그래도 그밖에 몰라. 신도리코 복사기 500만원짜리하고, 그쵸? 700만원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복사를 1분에 30매, 여기는 50매, 그쵸? 그럼 같은 시간분에 더 많이 생산하죠? 그쵸? 이게, 그러면 5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이렇게 복사기 자체가 뭐가 돼? 생산성의 지표가 되죠? 마치 여기는 투자니까 중졸, 고졸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제 생산성의 지표가 된다. 그 다음, 그래서 뭐가 된다 그랬어? 개인이나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떤 걸 해준다? 학교에서는 전능, 문능, 정보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산업계에서 필요한 정보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봐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봐봐. 교육은, 경제적 행위를 또 빼먹었네. 그치? 그래. 교육은 경제적 행위인 뭘로 본다 그랬어? 투자로 보고, 저 미래를 위한 배당금으로 본다. 그래서 교육은 생산성의 지표이고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공헌한다. 그렇죠? 학교는 정보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친다 해서 교경투미지. 교생투미 아니지. 교경투미, 교생, 계급발, 전능, 문능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 쌤들이 이게 만약 헷갈리면 여기 슐치니까 술 취한 교경이가 그럼 되겠죠? 알았어. 연결이 잘 안 돼? 슐츠. 근데 여기에 특징을 쓰라 그러면 특징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교육은 경제적 행위인 투자로 보고 미래를 위한 배당으로 본다. 두 번째, 교육을 뭘로 본다? 생산성의 지표로서
개인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 세 번째, 학교는 정보 처리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서 산업 발달, 국가 발전에 공헌한다. 뭐 이 정도로 쓰면 되겠죠? 는 특징을 갖는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배제하고 써줘. 제시문에 나오는 거. 그럼 한계는 뭐야, 한계? 발전 교육론의 한계, 쌤. 거기 다 나와 있죠, 한계가. 그쵸? 어떤 게 한계야, 발전 교육론의 한계는? 일단 발전 교육론은 교육을 뭘로 했다? 수단시했다. 그냥 교육사에게 있는 모든 것은 교육을 그냥 수단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너무 교육을 경제적 행위로 해석했죠. 그 다음 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뭐가 교육이 꼭 개인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심화시켜서 그렇지 재생산하는 기능도 있다는 걸 강조한 거죠. 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도 또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 사실은 교육은 생산성의 지표가 아니라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역시 간과에 떠볼 수 있겠죠. 응? 우리가 선별가설이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발전교육론은 우리 쌤 이건 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 이건 한 3분 만에 써버렸죠. 쌤 인간 자본론인지 모르는 사람 없었죠? 옆에 사람 채점해줘. 옆에 사람 채점해서 과감하니 그거 혹시 한계 중에서 나는 이런 한계를 썼는데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 한계. 없죠? 전부 다 이런 한계만 썼을 거라고 생각이 돼. 놀라워.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 송 교사가 원하는 장학의 특징 3가지. 송 교사가 원하는 장학은 무슨 장학이야? 어떻게 알았어? 놀라워. 자, 우리가 임상장학을 임상실 교수라고 그러죠. 임상실 교수. 임상장학은 뭐라고 그랬어? 실제 수업에서 실제 교실에서 수업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교사의 교사의 이 전문성을 뭐하는 거, 전문성 양성을 도움을 주는 걸 말한다. 그치? 그 다음 도움을 줘서 수업을 개선시키는 걸 말한다. 특징으로는 어떤 이론에 기반을 둔다? Y이론에 기반을 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장학하자 그러면 나도 전문성 높여야지 하고 장학을 전부 다 잘 따라서 해준다는 거야. 그 다음 장학 담당자와 장학을 한 사람이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된다? 동등한 관계에 있다. 그 다음 지속적이고 일시적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랬죠. 지속적이고 조금씩 개선을 하는 걸 말한단 말이야. 사실은 지속적이고 공식적이다 해도 되고. 그 다음 체계적이고 순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체계적이고 순환적이다. 이것도 맞아. 다른 장학과 달리 수업 문제에만 집중하죠. 또 교사가 문제로 삼는 거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Y동 지체를 쓴 사람 물론 있었겠죠. Y동 지체 수 또는 Y동 지체.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 임상실 교수가, 임상실험이니까 임상실 교수야. 직화구이를 좋아해. 그래서 교회 전도 중에 수개를 먹고 빠져서 YG가 음식 잘 만들죠. YG 식당. 그래서 YG가 있는 동에서 지체를 하죠. 수없이. 물 먹고, 그렇지. 물 먹으면서. 그렇지. 그럴 때 무슨 물일 것 같아? 백산수? 뭐 이런 술을 먹으면서 하겠죠? 잘했어. 임상실 교수가 직화구이를 먹는데 교전도 수계, 와이동 지체수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걸 안 썼단 말이야. 수업 개선을 뭐 한다? 땡. 수업 개선은 장학은 모든 장학의 공통점입니다. 수업 개선. 근데 교실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교실 상황에서, 임상 상황에서. 또, 자, 그래서 우리 쌤들이 방금 봤을 때 발전 경론 같은 경우는 정의내줬지만 한계 같은 건 안 했죠. 좀 시간이 걸렸을 거고, 구성주의도 조금은 선생님들이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 그치? 근데 고민하지 않는 건 분명히 임상장은 고민 안 했죠. Y동지체 몰랐어? 고민했겠고, 자기 조절, 초인직은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지금 저같이 이렇게 딱 저한지에 적은 사람이 있어. 딱 정확히 나는 이렇게 적었다. 저한지. 이 사람은 아마 복 받을 거야. 올해 만점 맞을 거란 말이야. 이거 맞을 거야. 20점. 자, 한 가지만 20점 맞으면, 그쵸? 전공 빵점 맞지는 않아요. 교육학에 썼던 그 감 때문에 전공도 분명히 잘 쓸 거란 말이야. 교육학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이 교시가 찜찜해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학에 시간 배분을 못했다. 그럼 이 교시는 어떻게 돼? 계속 미해결 감정으로 남아서, 그치? 미해결 과제로 남아서, 그치? 비효율적인 감정의 고리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치?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공부는 뭐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쌤 이렇게 딱딱딱 쓰면 굉장히 뭐 한단 말이에요. 시간 절약 되겠죠? 그래서 10분 정도에 빨리 끝내고 나서 한번 검토하는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논술이니까, 뭘 객관식처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논술이니까 추가만 해, 그냥 살짝. 또 틀린 거 있으면 긋고, 이런 식으로 태그하란 말이야. 그래야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100% 지금 제 방법을 따라서 해서 2문제만 나온다. 그러면 우리 쌤들이 거의 대부분 합격할 것이다. 뭐 전공도 이렇게 공부할 거니까. 전공도 이렇게 공부하기로 유명하다고 소문났죠? 자. 참, 이거 안 말했구나. 본론에서 4단어로 나눠놓고 주제를 어떻게 넣었어, 주제? 처음하고 한 3번째 정도만 주제를 넣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선생님이 특강할 때, 출제 들어갔던 선생님 자기 학교에서 특강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을 연결하라고 그러는데, 본론에 뭐 없더라? 주제가 없더라. 물론 서론하고 연계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본론에도 당연히 어떤 걸 연결시켜 주는 게, 주제를 연결시켜 주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냐. 그렇죠? 물론 결론에도 우리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쓰게 되면, 논점마다 쓰게 되면 되게 어색해. 그러니까 한두 개만 넣을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제 될 수 있으면 앞에다 넣어. 는 것처럼. 마치 뭐뭐처럼 하기. 게슈탈트 상담이론의 하나죠. 아니, 개인 심리학적 상담이론의 기법이죠. 뭐뭐처럼 하기. 알았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됐으면, 자기 점수를 이제, 결론 안 했구나. 결론하고 자기 점수를 발표하기에, 결론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맘대로 해, 맘대로. 이 세션을 2분 만에 끝내버려. 결론은 그래서, 자, 주제를 쓰고, 여기 앞에 했었던 논의됐던, 앞에 크게 논의되는 거 있잖아요. 항상 앞에 무엇에 대한 것을 논했다는 거, 그걸 쓰고, 앞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단히 쓰고, 뒤에 누구의 노력? 교사의 노력을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같이 장학이 나왔다. 그러면 약간은 교사의 정의적인 측면, 교사의 열정이라든가, 그치? 공직자로서 자세라든가 품성, 교육자로서 품성, 이런 쪽으로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는 됐죠? 일단 잘했어. 잘했고, 좀 빨리 끝나네. 왜 어제보다 이렇게 빨리 끝나지? 어제 뭔가를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조금만 교육심리학에서 추가된 것, 지금까지 쭉 했던 것 중에서 추가된 것만 좀 보도록 하죠. 그쵸? 교육심리학에서 추가된 것. 이를테면, 그 뇌과학이라든가 뇌기반학습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거. 쌤, 어떤 거에서는 추가 안 됐어? 비아제, 이런 부분은 추가 안 됐습니다. 비아제, 비고치키. 이건 너무 많이 썼죠? 비교, 좋습니다. 비교까지. 그 다음 이제 봐봐. 인간 발달의 원리부터. 4페이지 인간 발달의 원리. 자, 우리가 인간 발달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 같아?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것 같아?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일어난다. 인간 발달의 원리. 두 번째는, 쌤, 무엇과 무엇 이 상호작용.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자, 가소성이 있다는 말. 쭉 읽어보면, 가소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렇지, 변화 가능성 또는 학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야, 학습 가능성. 그걸 이제 다 모아서 그냥, 그렇죠. 상순이. 그러니까 상은 뭐겠어? 상호작용, 순차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효리의 남편 이상순이, 그렇죠? 연구를 했어. 무엇에 대한 연구? 인간 발달에 대한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연가를 내고, 그렇죠? 초계국수를 먹고 매진한 거지. 뭐 봤나? 연가 순계초, 순창에 가서 초계국수를 먹었다 그럴까? 순창에 가서 초계국수 먹고 열심히 연구를 한 거죠. 물론 이 초계할 때는 원래 초계국수라고 하려고 했는데 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초계국수 먹어보신 분이 있어요? 맛없습니다. 먹지 마십시오. 그냥 국수에다가, 우리는 국수에다 뭐 올렸어요? 은주쌤?
몰라. 그거 올리죠. 근데 여기는 닭고기 올립니다. 닭고기. 쫄깃쫄깃. 차라리 치킨이 낫습니다. 그래서 초계국수 먹으면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이게 기회가 됐었어. 그쵸? 그래서, 초순에 이렇게, 안 돼! 혼나.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말 했다면 최여진 어머니가 날라겠죠. 초순에 무슨 기회, 막 이렇게, 그쵸? 그래서, 자, 순창에 초계국수 먹으러 갔다. 국수 먹으면서 열심히 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왜냐면, 인간 발달의 원리를 쓰라 그러면 알겠는데, 뭘부터 써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있고, 내가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좀 봐두면 좋겠고, 프로펜브루는 왜 봐두라고 그랬어요? 2012년도 초중에 객관식 때 처음으로 나왔는데, 왜 좀 봐두냐면, 자, 요즘 교육 환경 강조하잖아. 우리가 구성주의 나오면서 환경 중심 설계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개인이 있고, 무슨 체계, 미시 체계, 중간 체계, 거시 체계, 외 체계는 안 빼. 외 체계, 거시 체계, 그 다음 연대 체계. 그치? 그래서 개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 아까 유전과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비슷하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이유는 여러 환경 탓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봐. 우리 최욱쌤은 동생이랑 어때? 성격이 비슷해? 사실 뭐 부모님 같으니까 유전적으로는 크게 문제 차였겠지만 환경이 다르죠. 아마 미시적인 것까지는 같았을지만 점점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자, 이걸 미시적인 대표적인 게 학교라든가 교회에 직접 참여하는 거. 중간 체계는 미시체계와 관계를 말한다고 그랬죠. 학교하고 가정이 있다면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싸웠어. 그러면 가정과 학교에 이 뭐가 된가? 서로 관계가 되는 거죠. 이걸 중간 체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 체계만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 외 체계는 직접 참여하지 않아, 개인이. 즉, 엄마가 직장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영훈쌤이, 자, 오늘 교장쌤하고 한바탕 했어. 그럼 당연히 집에 와서, 영훈쌤이 아들 이름이 뭐겠어? 인성이겠죠? 그럼 미안해. 바꿔버리면 안 됐으면. 인성이를 어떻게, 한 번밖에 안 안아주겠죠? 그러니까, 외체계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뭐, 거시체계, 법이나 관습이 영향을 미치죠?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아주 간단히, 우리가 클린턴 여사, 요즘 트럼프하고 그냥 신났죠? 자, 클린턴 여사가 브로펜으로 요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식당에서. 그래서, 뭐가, 여기 안 써놨구나. 미안해. 가사가 뭐 한다 그랬어. 거기 보니까. 여생에 있어서 여생 가사라고 그랬죠. 여자의 여생이라고 그랬어? 가사 여생이잖아. 가사가 여자의 여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뭐하고 미국과 중국의 외교까지 연기했다. 그치? 이거연. 이렇게 말 수 있겠죠? 다시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자, 거기 보니까 프로펜브루는 인간은 가족과 같은 가장 직접적인 환경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여러 겹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다는 생태 이론이고, 생태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5가지다. 그러니까 가족에서부터 사회까지 여러 기업의 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생태 환경으로는 5가지가 있다. 그쵸? 그럴 때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 가사여생, 미중, 외거연. 그쵸? 누가 이야기했다고? 그렇지. 클린턴 아니야. 클린턴이 블로펜으로 요리하고 있었어. 그래서 샘버가 많아지면, 청킹이 많아지면 약간은 영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아까 교경이는 뭐 먹었다고? 술 취했다고 그랬죠. 술 취할 때 제일 뭐야? 돈 갖고 싸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 원래 술 취하면 경제관념이 좀 없어지잖아. 경제관념이 있는 몇 분을 내가 알고 있어. 몇 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아주 자, 됐습니다. 지금 좀 쉬었다가